안녕하세요. 대시뉴스 코리아의 위클리 리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대시뉴스 코리아에서 번역과 컨텐츠 작성을 맡고 있는 조유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저의 건강 때문에 부득이하게 얼굴 대신 목소리로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대시와 암호화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비디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가장 최신의 뉴스, 오피니언, 인터뷰 및 비디오 시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SNS를 통해 가장 빠르게 소식 접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사용하시는 채널을 통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첫 번째 소식은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블록체인 연구소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대시 네트워크가 페이팔 거래량의 절반 수준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손쉽게 온체인 확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놓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연구 논문 Block Propagation Applied to Nakamoto Networks는 대시 네트워크가 블록 사이즈를 증가시켜서 대중적 수준으로 온체인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이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온체인 확장은 엑스틴이라는 블록 전파를 이용하는 경우에 기존의 대시 프로토콜보다 한 자릿수 더 큰 용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대시는 약 0.1%의 오픈 비율로 10MB까지 쉽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 다시 종합해보면 대시의 현재 블록 간격은 2.5분인데요. 블록체인의 블록 간격인 10분과 비교하면 비트코인의 블록 크기 40MB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이번 보고서는 점점 그 사용이 증가하는 지불 네트워크로서 온체인 확장 방식의 장기적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고서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시의 자금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시가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블록체인에 관한 연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대학원 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블록체인 연구가 비트코인에 한정된 것임을 생각해보면 그런 비트코인 연구를 가정에 의거해서 무리하게 대시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대시만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대시가 최근 지불 프로세서인 34바이트에 추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대시를 지불 옵션으로 선택하는 비즈니스 목록에 새로운 업체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POS 비즈니스 솔루션인 34바이트는 2016년 운영을 시작하면서 비트코인만을 지원해 왔는데요. 이후에 벌어진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혼잡 문제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거래 수수료와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자 그 대안으로 라이트코인과 대시라는 두 개의 새로운 암호화폐 통합 소식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대시의 경우에는 인스턴트 샌드와 프라이빗 샌드와 같이 흥미로운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상업적 목적의 거래에 매우 적합한 암호화폐인 것이 해당 플랫폼에 추가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하네요. 34바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최신 인터넷 태블릿이나 휴대폰 기반의 터미널을 사용할 수 없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영수증 용지에 QR코드를 통한 청구서를 인쇄해서 결제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점인데요. 물론 태블릿을 기반으로 하는 POS 시스템을 갖춘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플 기반 프로세서 역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락장이 펼쳐지고 있는 2018년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대시의 채택률은 날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소식은 대시가 나이지리아에서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물결의 최전선에는 대시 아프리카 팀의 노력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대시 아프리카는 나이지리아 및 주변 지역에서 TV 광고, 브로셔, 이벤트 조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대시의 소비자 및 비즈니스 채택을 확대하고자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시 아프리카는 대시포스 뉴스의 비트 리필을 통한 모바일 리필 주문 데이터를 공유하였는데요.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나이지리아가 전 세계에서 비트 리필을 사용하는 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시 아프리카 팀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대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시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많은 활동을 벌이면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대시는 이비트코인스라는 거래소와 통합되었는데 이 거래소는 가나와 나이지리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 지역 내의 암호화폐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런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암호화폐의 변동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지역 사업체들의 불안감을 해결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베네수엘라와 아프리카 등지는 화폐 정책의 실패로 초인플레이션과 경제정책 부재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들을 돕는 것은 정부의 해결책도 비트코인도 아닌 대시라는 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번째 소식은 세계 최정상 대학 중 하나인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새로운 온라인 인증 과정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전경대에서는 1,800파운드의 수업료를 책정하고 선행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6주간의 과정을 제공하며 이 과정에 참여하는 데에는 준당 7시간에서 10시간가량의 학습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암호화폐 거래, 시장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지갑 사용법 및 ICO의 분석평가 방법이 포함되고 이로써 사물의 원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전경대의 모토에 따르고자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어떻게 암호화폐가 미래의 통화, 시장 및 산업을 재형성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연구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 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조언이나 투자 및 금융에 관한 일체의 조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국 CDP 인증 서비스와 표준자산 공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런던 전경대가 암호화폐 관련 과정을 증설하면서 암호화폐 강좌를 제공하는 학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학교에는 애리조나 주립대학, 캠브리지, NYU, 노스웨스턴, 스탠포드, 와튼, 조지타운 등의 학교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이 증가하게 된 것은 학생 및 고용주들의 수요가 증가한 반면 암호화폐에 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인력은 부족한 현실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우 변화가 빠른 분야적 특성상 학생과 교수진 모두 암호화폐의 변화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획득하고 역동적으로 암호화폐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이로써 암호화폐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결국 암호화폐에 관한 장기적 관심과 직결되고 단순히 머니업 테크놀로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암호화폐가 대학의 주요 전공이 되는 날이 올까요? 암호화폐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제가 준비한 대시뉴스 코리아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다룬 모든 뉴스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까지 새로운 이야기를 잔뜩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stay 대시.